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것, 어떤 색안경이나 편견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준비된 자세, 이런 게 경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리디아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브랜드 아크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디자이너라는 말이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 디자이너는 제가 지은 직업인데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다양한 디자이너가 있지만 나는 어떤 영역에서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관계라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관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고 그때부터 저를 관계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디자인한다. 이거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장 먼저는 핸드메이드 자수 편지지인 심지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마음,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또 그 심지를 기반으로 마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한 사람의 그 관계의 어떤 고민을 또 듣고 같이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한 관계를 디자인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대표님께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게 중요하게 좀 경험된 그런 과거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녔어요. 그 어렸을 때 친구가 이렇게 쭉 평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별을 어렸을 때 일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 관계라는 게 뭘까? 그리고 또 친구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경청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대표님에게는 경청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경청은 상대방의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 속에 숨겨진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것, 어떤 색안경이나 편견 이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준비된 자세 이런 게 경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마음을 좀 받아주기 위한 준비된 태도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에 고민이 있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 사람은 요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질문에 이렇게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청 하면은 좀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분위기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먼저는 소파입니다. 아이보리색의 이 스튜디오 공간처럼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폭신폭신한 소파에 두 사람이 따뜻한 담요를 덮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청은 좀 비워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게 준비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떠오릅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경청이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나를 비우고 좀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 위키노트에 이제 그림이 좀 떠올랐는데 여기
왼편에 보시면은 저희 위키노트의 장면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이 있고 또 전화기에 또 이미지가 있고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았다. 그런 사랑을 느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임팩트 있었던 그런 경청의 경험은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청이에요. 네. 다른 분들과 달랐던 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곳에도 문이 있었어? 싶은 그런 깊은 곳에 저의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나 아픔들에 계속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경청을 좀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자유함이 네. 있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의 힘을 느꼈던 순간은 있으신가요? 한 분이 친언니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서 뭐 10년 이상 대화도 좀 잘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고 해요.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늘 뭔가 불편함이 있었고 또 언니와의 그런 미움? 표현하시기로는 미움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면서 대신 언니가 되어서 질문도 좀 해드리고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드리고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워크숍의 일부인 이 심지에 편지를 쓰는 그 순서를 갖고 나서 그 친언니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한참 뒤에 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선택이 아닌 정말 하늘에서 맺어주신 그 인연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이었고 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도 너무 기뻤던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좀 생기게 됐나요? 두려움하고 외로움이 늘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많이 이렇게 해소되고 그 결핍이 조금 채워지면서 결국엔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좀 두렵고 외로워서 하지 못했던 어떤 선택이나 말이나 행동을 경청 이후에는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경청을 통해서 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경청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웠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너무 많죠. 상대방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경청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만 네. 최선을 다하고 좀 내려놓는 연습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말과 마음이 좀 다른 사람도 있고 사실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들어주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경청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저는 일단 그런 대화나 경청을 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그 작업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고민일까 이렇게 미리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또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비우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또 채워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히 경청을 하고 싶은 몰입이 되는 대상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구,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많이 관심이 가고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관련 공부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쉽게 꺼내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또 그런 반응들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깊은 상처나 충격 이런 것들이야말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고 대화를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말이 꺼내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걸 다뤄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먼저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을 먼저 나누기도 하고 또 저만의 방법은 최대한 눈을 마주치고 또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저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침묵을 견디기가 네. 어렵기도 하잖아요. 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뭐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도 쉽지 않지만 최대한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침묵을 이렇게 지키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이야기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면 말을 끊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질의 그 주제로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 인상 깊었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메모를 해요. 양해를 구하고 해주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좀 메모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서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진심이 전달돼서 너무 좋은 그런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혹시 지칠 때도 있나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니까 기계가 네. 아니니까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그쵸. 더더욱 지치지 않도록 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나와의 만남.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이제 시간을 내서 산책을 나가요. 그래서 동네 뒷산과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내 마음이 지금 조금 불편하다면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관계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기쁜가, 평안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사색에 좀 잠겨가지고 네.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경청과 관련된 짧은 밸런스 퀴즈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청을 하는 것은 좀 타고나는 부분이다 대 훈련으로 충분히 향상 가능하다. 충분히 훈련으로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향상 가능하다. 경청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20살 이후에 나를 성장시키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래서 충분히 훈련으로도 연습으로도 경청이 가능하다. 어떻게 연습하면 되나요?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함은 네. 내가 이렇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할 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불편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이 있고 그런 관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먼저 경청의 경험,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네. 것까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밸런스는요.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저는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왜냐면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정말 말씀을 적게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이걸 더 대화를 해야 될지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리액션과 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명백한 사실 오류가 있는데 이거를 즉시 교정한다? 아니면 일단 끝까지 들어본다?
어렵죠. 네. 그런데 끝까지 듣는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말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오류가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냥 들어주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오류가 있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그걸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마음이 일단 열려서 제가 무슨 오류를 바로 잡았을 때 맞구나 수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경청은 훈련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의 경청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데 다른 생각을 가진 시청자들에게도 되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크룸에서 만든 심지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 제가 낭독을 하면 될까요? 네. 와우. 네. 아름다운 세계. 사람이 만든 재산, 사람이 만든 명예, 사람이 만든 당신, 사람의 손때가 묻은 상처들 뿐, 그대로의 나무, 그대로의 꽃, 그대로의 당신,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당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와, 눈물이 날 것 같은 너무 감동적인 시인데요. 어떠신가요? 저에게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제가 아까도 산책을 하면서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에 써준 대로 나무, 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발견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이 시에 딱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 시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유건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이제 이 친구의 글에서는 이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들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세계 또는 건강한 사회는 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 관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을 더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면이 아니라 네. 이면에 네. 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제 경청도 보이는 말, 들려지는 말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는 좀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보다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듣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잠깐 나 혼자만의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 어떤 느낌과 어떤 상태인지를 좀 질문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추천하고 또 응원합니다. 경청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좀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경청이라는 주제로 좀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말 안에 그 숨겨진 마음 그것들을 진정으로 나를 마주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 경청의 되게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경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위키노트에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